보자고요. 자, 여기 전지 끼우개가 보입니다. 전지를 그냥 연결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이 전지 끼우개를 이용하는데요. 전지 끼우개를 보니까 각각의 극이 만나는 부분은 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만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금속으로, 즉 도체로 되어 있어요. 도체는 동그라미, 부도체는 X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몸통 부분은 제가 잡기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손으로 잡아도, 손으로 건드려도 전기가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건 소켓입니다. 소켓은 여기다 전구를 끼워주는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이 몸통 부분이 이렇게 금속, 즉 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한쪽은 꼭지, 한쪽은 꼭지쇠, 이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지와 꼭지쇠가 닿는 부분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확실하게 짠짠 나눠주기 위해서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 부분은요, 금속이 아닌 부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자, 집게전선 봅시다. 집게전선 마찬가지예요. 집게 끝부분. 우리가 전선을 여기 우리가 뭐 전지 끼우개라든지 소켓은 이 집게전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집게전선으로 닿는 부분, 집게가 닿는 부분, 이 부분은 도체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네, 맞아요. 자, 이 부분은 무엇으로? 부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이나 이런 부분이 닿아도 전류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스위치도 볼게요. 스위치. 우리가 손으로 꾹 누르는 부분. 이 부분은요, 부도체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부도체로 되어 있고, 각각 연결되는 부분은 도체로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 그렇구나.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그럼 선생님, 집게전선에서 말이죠. 아니, 왜 저기 고무로 쌓여져 있는 걸까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게전선에서 집게를 덮고 있는 고무, 너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자, 이 고무는요,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손으로 집었을 때, 손으로 우리가 집게를 집었을 때 여기 손으로 전류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다른 곳에 접촉되어 흐르는 것을 막아주고요. 전류가 손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친구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직접 연결하러 가볼게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요, 전지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요? 전지를 연결하는 방법도 하나만 있을 땐 상관없는데 전지를 여러 개 연결할 때는 조금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일렬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른 극이 만나도록. 또는 이렇게 같은 극끼리 만나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어요. 직열, 병열, 직열, 병열 하고 말이죠. 자, 직열 연결은 무엇이고 병열 연결은 무엇일까? 자,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요. 직열 연결은 이것을 이야기한다. 전지 여러 개를 서로 다른 극끼리 쭉 한 길로 연결하는 것. 서로 다른 극끼리 한 길로 연결하는 것을 직열 연결이라고 하고요. 병열 연결은요, 요겁니다. 전지 여러 개를 두 개 이상의 길로 같은 극끼리 묶어서 연결하는 거죠. 아, 헷갈려요. 어떤 특징이 있나 궁금해요. 그래서요, 선생님이 VCR로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럼 함께 볼게요. 먼저 건전지 두 개를 이용해 전기 회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차례로 연결하여 두 개를 일렬로 연결한 회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회로가 연결됐으면 이때 전압기의 눈금을 관찰하여 기록해두세요. 지금 연결했듯 전지에 서로 다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맞붙도록 하여 일렬이 되도록 연결한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개의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3개의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아까보다 전압의 세기가 커진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회로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병렬 연결이라고 불리는 방식인데요. 병렬 연결은 직렬 연결과 달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건전지를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 연결이 됐으면 전압기의 눈금을 읽어볼까요? 아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비교해 전압이 낮다는 걸 관찰할 수 있네요. 그럼 이번엔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해볼까요? 전압을 측정해보면 두 개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한 개를 연결했을 때와도 같은 전압량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건전지수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압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린 앞에서 전류의 흐름이 차들의 행렬이나 물의 흐름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물의 흐름을 통해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론해보기로 하죠. 만일 물이 흐르는 길 가운데 똑같은 저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고 하류에서는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반대로 물의 흐름 중간에 펌프가 있어서 물이 흐르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면 물은 더 세차게 흐를 수 있겠죠. 전류도 마찬가지랍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회로를 펌프로 생각하면 그 이유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두 개의 펌프로 끌어올린 물은 물레방아를 더 세차게 돌리겠죠. 하지만 나란히 놓인 펌프로 끌어올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힘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구가 더 밝은 이유,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건전지수를 늘려도 전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친구들, 펌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어떤 특징이 있더라? 먼저 전지의 직렬 연결입니다. 전지 여러 개, 서로 다른 극끼리,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만나야 돼요. 서로 다른 극끼리 한 길로 쭉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많이 연결하면 많이 연결할수록 전지의 개수가 2개, 3개,